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호입니다. 이호부. 자, 오늘은 공사할 때 건설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 건축주하고 건설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했지?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맞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 네. 자, 건축주가 있어야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설계할 건축사가 필요하고, 네. 그리고 공사를 건설사가 필요한데 네. 한 명이 더 필요해. 누가 필요하지? 감시자. 그렇지. 관리자. 그래. 네. 감지자가 필요해. 그럼 건축주하고 건축사의 관계는 협력 관계. 당연히 협력 관계. 그러면 건축주하고 건설사의 감지자의 관계는 협력 관계. 협력 관계. 그러면 건축주하고 시공사의 관계는 협력 관계. 그렇지. 자, 그러면 설계자하고 시공사의 관계는 그것도 협력 관계. 아니지. 그거는 견제 관계가 네. 돼. 자, 그러면은 감지자하고 시공사의 관계는 감시자하고 시공사 견제 관계. 그렇지. 견제. 요 관계가 만들어져야만이 건축주가 공사할 때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아름다운. 그렇지. 아름다운 삼각형. 네. 자, 그러면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 건축 현장에서 분쟁이 많아. 그렇죠. 그지? 그러니까 왜 이런 분쟁들이 많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선 계약 전에 건축주하고 건설사는 어떤 관계냐 하면은 협력 관계야. 왜 그렇죠. 협력 관계가 되지?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사람이고 이 사람도 네. 우선은 사실 계약 전에는 둘 사이에서 분쟁이 생길 게 없어. 아 그렇죠. 그렇지. 만약에 건설사가 건축주에게 협력을 안 하면 건축주는 당연히 그 건설사의 선택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선택이 안 되는. 그렇지. 자, 그래서 견적받고 계약할 때 설계 도면으로 공사 범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지급 조건도 정하고 네. 그리고 보정 조건, 자재 같은 경우는 제조사 제품명 정하고 시공 방법 정하고 그리고 나면 건설사한테 공사비하고 공사 기간에 대해서 견적을 받고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합의가 된 거야. 네. 저 리스트들이. 그렇지. 그게 서로 간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견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합의를 한 거야. 이러고 나면 이제 계약이 되고 계약되고 나면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네. 근데 만약에 이 지금 이해관계에 합의가 없었어. 견적할 때 저런 조건도 결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공사비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협력이 틀어져서. 그렇죠. 협력을 싸움이. 할 수가 없는 거야. 네. 왜냐하면 서로 이해하는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한번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한번 보자. 이런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네. 자, 첫 번째, 자재의 제조사 제품명을 결정을 하지 않았어. 만약에 네. 견적을 받을 때. 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또 분쟁이 일어나겠죠? 자, 건설사는 자재를 쓸 때 어떤 자재를 쓰는가 하면 설계 규정 내에서 가장 싼 자재를 써. 그렇죠, 그렇죠. 왜 싼 자재를 써? 자기는 돈 아끼려고. 이익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네. 근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자재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겠지, 그렇지? 그렇죠.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그렇지. 해달라고 하고 해야 되니까. 계약할 때는 믿고 하겠다고 소리를 얘기를 해놓고 왜 자재는 이런 걸 쓰세요? 그럼 막 얘기를 하겠지. 네. 자, 그러면 당연히 건설사는 공사비 추가 요청을 해. 네. 당연히 이게 분쟁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이 분쟁이 생긴 이유는 누구의 잘못 때문에 생겼을까? 저의 잘못이지 않을까요? 건축주의 잘못? 그렇지, 당연히 건축주 아무것도 안 잘못이야. 해줬으니까. 자, 우선 건설사는 설계 도면 규격에 따라서 자재를 그냥 쓴 거야. 네. 근데 건축주가 미리 이 자재를 어떤 제조사의 제품으로 할지를 결정하지 않아서 생긴 분쟁인 거야, 이거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자. 설계 도면에 뭔가가 빠졌어. 네. 아니면 설계가 잘못됐어. 네. 이럴 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 건설사가 당연히 공사비 추가 요청을 하겠지. 원래 도면에 없는 거를 네. 공사를 더 해야 되니까. 네. 그럼 이건 또 당연히 분쟁으로 넘어가는 네. 거야. 그럼 이건 또 누구 잘못이야? 빠진 거니까 설계사? 건축주 잘못인 거지. 아. 자, 건설사는 도면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 공사비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근데 이 설계를 잘못한 거는 건축주 책임이고. 아, 네. 자, 그럼 하나 더 보자. 기성금 분쟁. 기성금이 뭐라고 했지?
한 달에 한 번씩 일한 만큼 지급하는 걸. 공사비. 네, 그렇죠. 공사비. 이게 기성금 분쟁이야. 자, 건설사가 기성을 청구를 할 때는 네. 청구할 수 있는 최대금을 청구를 해. 아. 당연하겠지, 그지? 돈을 빨리 많이 받아야 되니까. 네네. 근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설사가 돈을 빨리 많이 청구하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늦게 적게 주고 싶어. 네. 그러면 어떻게? 또 분쟁이 분쟁이 생겨. 일어나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누구 잘못일까 이거는? 이거는 건설사가 아닐까요? 또 돈을 또 많이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건축주의 책임이 있어. 어떤 책임이냐면은 네. 건설사가 기성을 청구할 때 어떤 기준으로 청구하라고 하는 것들이 계약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기성금을 건설사가 청구를 했잖아. 그럼 네. 건축주는 이 기성금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지. 네. 뭘로 확인을 하지? 계약 수량산출서 내역서로 확인을 해야 돼. 네네네. 근데 수량산출서 내역서 없이 계약을 했다면 기성금을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건축주가. 그러네요. 건설사가 얼마를 청구했던 이 금액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못하니까 거죠. 돈을 못 주는 거야. 자, 그 다음 건축주가 공사 중에 설계를 바꾼 경우 네.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하겠죠? 그렇지. 돈을 당연히. 건설사는 당연히 공사비 추가 요청을 해. 근데 네. 이때 요청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요청하게 되는 거. 최대치로. 그러면 당연히 또 분쟁으로 생겨. 그렇죠. 전 최대치 못 준다고 하겠죠? 누구 잘못이지? 이거는 확실히 건축주 잘못이에요. 맞아. 바꾼 거니까. 그런데 그 설계를 바꾼 거는 건축주 책임이긴 하지만 네. 설계 조금 더 쏙을 보면은 네. 설계 변경 기준을 미리 정해놨다고 하면은 아. 이런 큰 분쟁은 생기지 않아. 아, 이러이러할 때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지. 기준. 그런 조건들이 계약서에 다 들어있어야 돼. 그리고 수량산출서 내역서로 계약을 만약에 했다면 네. 바뀌었다면 네. 그거에 따라서만 바뀌면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설계가 바뀌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생겨. 근데 그 비일비재하게 생겼을 때 분쟁이 안 생기려고 하게 되면 수량산출서 내역서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바꿀 때 어떤 기준으로 공사비를 바꾸는지가 이미 합의가 돼 있다면 네. 이런 분쟁은 안 생기겠지. 네. 그렇죠. 자, 그다음 공사가 늦어지거나 중단된 경우. 설마 이것도 건축주 잘못은 아니겠죠? 볼까? 자, 원인이 뭐냐 하면은 공사를 할 수 없는 낮은 금액으로 건축주하고 건설사가 계약한 경우 또는 건축주가 지급한 공사비를 건설사가 다른 곳에 쓴 경우. 아. 그러면은 이 현장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네. 하도급 업체들이 와서 일을 못 하겠지. 그렇죠. 돈을 안 주니까. 자, 이런 경우도 당연히 분쟁으로 넘어가. 왜냐하면 건축주는 난 돈을 다 줬는데 현장은 중단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누구의 잘못일까? 글쎄요. 일단 뒤에 거는 건설사 잘못인 것 같아요. 유용했다고 하니까. 첫 번째는 우선은 공사를 할 수 없는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건설사 건축주 책임은 맞아. 네. 그러니까 이 책임은 둘 다 있는 거야. 아. 건축주도 그렇고 건설사도 그렇고. 너무 무리하게 한 그렇지. 건가요? 무리하게 견적을 냈고 그 무리한 업체를 건축주가 선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공사비를 유용한 거는 네. 당연히 건설사 책임이에요. 네, 그건 그렇죠. 자, 건설사하고 건축주가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네. 뭐가 있느냐 하면 어쨌든 모든 공사는 계약된 공사비, 계약된 품질, 계약된 공사 기간 안에 끝내야 되는 게 목적이지, 네, 그지? 네. 그래서 당연히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먼저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어떤 설계도면? 제가 말해서 아는데 생각으로 견적하고 시공이 가능한 아, 자세한 네. 설계도면. 그 다음에 변경을 하지 않을 설계. 하더라도 그렇지. 그걸 꼼꼼하게 기준을 정해놓은. 공사를 하다가 설계가 바뀌는 경우는 있어. 네. 근데 그 바뀌더라도 분쟁이 생기지 않게 미리 계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네. 거고. 그다음에 견적 조건으로 보정 조건, 공사비 지급 방법, 공사 범위, 자재 사양, 공사 방법을 결정을 하는데 이거는 공사비를 비교할 수 있는 견적 조건을 만들어서 네. 건설사한테 견적을 받을 때는 여러 건설사에게 견적을 받는데 네. 견적한 금액으로 실제 공사가 가능한 업체를 골라요. 그렇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합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협력 관계를 만들려면 저 모든 것들을 다 이해가 합의가 돼야 된다는 거지. 네네네. 아, 이 이해관계를 합의를 하는데 건축주가 이런 조건입니다. 다 결정하고 그렇지. 만들어서 그러면 건설사는 그러면 이 조건 하에 공사비가 얼마이고 공사기간이 며칠이 걸립니다. 거기에 맞는 건설사를 건축주가 선정함으로써 이해관계가 합의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요 과정들을 거치지 않은 이해관계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견적 조건인 이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가 다 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완전 지뢰밭 그렇지, 지뢰밭인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들이 결정되지 않으면 이 조건들을 공사할 때 다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 조건을 견적받기 전에 결정을 했다고 하게 되면 분쟁 생길 게 하나도 없지, 그렇지? 그렇죠. 네. 다 확정이 돼 있으니까. 네. 근데 공사할 때 이걸 하려고 하게 되면은 서로 건축주하고 건설사는 서로 바라보는 눈이 달라. 아, 그렇죠. 건축주. 건축주는 계약된 금액 안에서 끝내려고 하고, 건설사는 이윤을 최대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거기서 당연히 분쟁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건설사와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는 이 기본 조건은 누가 만들 수 있느냐 하면은 네. 오로지 건축주만 만들 수 있어. 오로지. 오로지. 자, 보정 조건 같이 하는 건데도요. 같이 하는 건데 네. 건축주가 먼저 이 견적 조건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건설사가 거기에 맞춰서 금액하고 공사 기간을 내는 거지. 이것을 계약하는 과정이나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조율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야. 건축주가 다 일단 미리미리 해놔야 그렇지. 가능한 그렇지. 거네요. 그 아름다운 삼각형이네요. 그 아름다운 삼각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견적 조건들을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건설사에게 그 조건을 제시를 해서 그 조건에 합당한 금액을 낸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만이 협력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비로소. 자, 여기에다가 건축주를 보호하는 안전장치, 계약이행증권, 선급금 보증증권, 하자이행증권, 지체상금률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건축을 할 때 안전하고 분쟁 없는 공사 현장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딱 만들어진 거야. 튼튼한 베이스. 그렇지. 이게 베이스. 이게 시작인 거야.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주에는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돈 문제가 항상 그렇지. 어려워요. 건축할 때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네. 돈 문제이고, 돈 문제만 잘 해결하면은 공사할 때 정말 쉽고 편하게 갈 수 있어. 자, 오늘도 수고했어.